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리액티비티 3에 왔어요. 이제 내용이 대단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실러버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앞에 스트럭처를 당연히 잘해야 되면 물론이고, 이 앞쪽에 있는 리액티비티 1, 2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IB 케미스트리에서 주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정말 다른 과목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먼저 프로톤 트랜스퍼 리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프로톤 트랜스퍼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얘기는 IB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애시드 베이스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브랜세드 로리의 데피니션을 주요하게 볼 거다. 뭐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제목에서 그런 표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부분들과 좀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고. 왜냐하면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리덕스 반응이에요. 그리고 일렉트론 뭐 쉐어링 리액션이라든지 뭐 페어 쉐어링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오르게닉 케미스트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과 어떤 일렉트론이 움직여, 프로톤이 움직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통일성 있는 표현으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IB에서 다루는 애시드 베이스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하나씩 보죠. 일단 우리가 뭐 애시드 베이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는 데 있어서 브랜세드 로리의 데피니션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알칼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별을 지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베이스다, 알칼리다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데 보통은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알칼리라고 하는 건 물에 잘 녹는, 물에 디졸브가 되는 그러한 베이스를 알칼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대부분의 애시드 반응들은 인오르게닉 케미스트리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벤트가 기본적으로 물이에요. 그래서 솔벤트가 물이기 때문에 그냥 알칼리가 베이스가 되고 베이스가 알칼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좀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러버스에 구별할 수 있는 걸 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어쨌든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단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애시드 베이스의 데피니션은 범위가 가장 좁은 것부터 넓은 걸로 확장이 돼요.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거고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의 개념인데, 그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네이티브 코베일런트 본드 또는 이제 코리네이 코베일런트 본드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합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IB의 애시드 베이스의 반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 이제 HL 수준의 학생들한테는 그 내용을 다루는데, 왜냐하면 컴플렉스 아이온 만드는 것도 있고 SL 수준의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전체 세 개의 카테고리는 있으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이다. 물론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은 아레니우스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브랜세드 로리를 한다는 건 결국에 아레니우스까지도 같이 함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다 물에서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애시드와 베이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룰 때 물속에서 이제 수용액 상태, AQ 솔루션에 대해서만 다루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애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이드로진 아이온을 프로듀스 한다.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라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애시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코밸런트 본드예요. 예, 보시면 이런 코밸런트 본드성 물질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HCl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HNO3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 물질은 다 코밸런트 본드로 되어 있다는 거 알거든요. 코밸런트 본드로 되어 있는 물질이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이오나이제이션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내용을 다룰 때 조심할 거는 H 플러스와 이런 아세테이트 아이온이 둘이 아이오닉 번드를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코밸런트 본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코밸런트 본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올게닉 애시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올게닉 애시드라고 불러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유도가 된 물질이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C2H6 라고 하는 에테인으로부터 이러한 카복실 그룹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러한 카복실 그룹이 붙어 있을 때는 이 카복실 그룹에 있는 카본까지 넘버를 포함해서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올게닉 컴파운드들은 펑셔널 그룹이 있을 때 그 펑셔널 그룹을 제외하고서 앞에만 이제 카본 개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거고, 카본이 들어가 있을 때는 카본 넘버까지 포함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베이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 암모니아 같은 것도 있지만 메틸아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메테인으로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H3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이 H 하나가 이렇게 메틸기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때 메틸 펑셔널 그룹이 있을 때 요게 바로 메틸이잖아요. 이때는 카본의 개수를 하나로 따지는 거죠. 카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펑셔널 그룹에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있는 카본의 개수만 고려를 하고, 펑셔널 그룹에 이렇게 카본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펑셔널 그룹에 들어가 있는 카본까지도 넘버링을 해서 이 모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원래 메인 이제 그 물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의 이름을 붙인다는 건데, 이 물질은 에타노익 애시드죠. 그리고 IB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라버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올게닉 애시드에 대한 부분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게닉 케미스트리가 다른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 비해서 IB는 대단히 강화되어 있는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타노익 애시드가 되는 건데, 이때 뭐 이러한 에타노익 애시드에서 어디가 이제 에시딕한 프로톤이냐면 여기가 에시딕한 프로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옥시 애시드라는 걸 다룰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 O에 붙어 있는 H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O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비록 이제 이것이 코밸런트 본드로 H의 일렉트론 하나하고 옥시진의 일렉트론 하나가 서로 쉐어링 되어 있는 거였지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이러한 아세테이트 아이온이 만들어져요. 아세트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 HCl도 마찬가지로 코밸런트 떨어져 나갔죠. 이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은 사실은 코밸런트 본드 물질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HCl은 하나만 나오죠. 그 다음에 HNO3도 이렇게 하나만 나오죠. 얘를 하나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프로톤만, 하나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프로톤만, 그리고 아세틱 애시드도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설퍼릭 애시드의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이프로티 애시드라 하는데, 이 물질이 아이오닉 본드가 아니라 코밸런트 본드성 물질이다 보니까 사실 얘는 단계별 이오나이제이션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 방에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러한 애시드에 대한 부분들의 공통점을 얘기해서 써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역시 IB 학생들은 역시 어떤 거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냐면은, 이런 다이프로틱 애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이키오메트리컬한 릴레이션십은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캘큘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 모노프로틱 애시드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다 모노프로틱 애시드거든요. 하나씩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이오나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쓸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오나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다 코밸런트 본드로 되어 있는 물질이 이렇게 떨어 나간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애시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얘를 애시드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얘도 애시드고 얘도 애시드고 얘도 애시드고 얘도 애시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공통된 범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얘를 애시드로 나눴어, 얘를 애시드의 부류로 넣었어, 그러면 얘는 애시드로 들어갈 만한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HCl이나 HNO3나 H2SO4나 아세틱 애시드나 기본적으로 다 이러한 프로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애시드의 프로퍼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애시드의 프로퍼티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H 플러스의 특징을 보면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신맛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IB 수준에서 할 만한 소재는 아니잖아, 그지? 이미 아래쪽에서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런 성질까지 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H 플러스가 있는 덕분에 뭐 신맛이 나고, 그렇다고 다 먹을 수도 없는 거지, 그지? 그렇게 신맛이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거랑 반응하면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리덕스 반응에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는 애시드지만 얘네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다르죠.
이런 부분이 달라요. 자, 이런 부분이 다른데 얘는 이름이 클로라이드 이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나이트레이트예요. 그 다음에 얘는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얘는 설페이트라고 불러요. SO4의 2-는 설페이트라 부르고요. 얘는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HCl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런 O가 있잖아요. 나중에도 할 거예요. O가 있는 애들을 뭐라 하냐면은 옥시애시드라고 해요. 옥시애시드는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그냥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나이트릭 애시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설퍼릭 애시드.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은 반드시 한 번씩 써보면서 연습하는 거야. 내가 쓰지 않으면 안 외워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세틱 애시드. 뭐 이름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릭 애시드, 설퍼릭 애시드, 그리고 아세틱 애시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H가 Cl에 바로 붙어있죠. 산소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Cl에 붙어있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에시디한 이 프로톤 H+라고 하는 하이드로진 아이온이 다 어디 붙어있는 거냐면 O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O에 붙어있는 게 아니죠. 이런 애를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면 이 H를 써줘요. 이름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하이드로 클로라이드죠. 클로릭 애시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하이드로 클로릭 애시드를 이렇게 붙여준다. 뭐 이름은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일 수 있고 자 근데 또 하나 얘네들을 보니까 지금 H+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애시드의 기본적인 프로퍼티는 이 H+ 때문에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애시드와 이 애시드 다 성질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애시드들의 어떠한 차이점, 디퍼런스는 얘네들 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N아이온 그치? 요 애시드의 N아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애시드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부분을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보는 거지. 이게 제가 얘기할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잘 못 찾아. 특히 뭔가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런 생각을 까먹게 돼요. 그 구조에 매몰돼서.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공통점을 찾을 때는 같은 부분을 보시면 되고 차이점을 볼 때는 다른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어요. 어떤 걸로 알고 있냐면은 물에 녹아서 이게 물속이잖아요. 물에 녹아서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온들이 생겼죠. 그러면 얘네들은 물속에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또 애시드 베이스에 대한 스트렝스를 얘기할 때 그때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는 물질인데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일렉트로라이트가 되죠. 일렉트로라이트. 자, 일렉트로라이트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물에 디졸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에 녹아서 이온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글루코즈라고 하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잖아요. 뭐 글루코즈라든지 수크로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넌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의 데피니션 상의 애시드는 이 일렉트로라이트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의 범주에 이런 아레니우스의 애시드의 개념이 포함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에 녹는다, 디졸브가 된다는 말과 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건 다른 거야. 완전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아이오닉 컴파운드야 물에 디졸브가 되면 이온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코밸런트 본드 물질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밸런트 본드 물질로서 물에서 이온화가 될 수 있는 애가 바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애시드 같은 것들.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제 이온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는 애들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졸브 된다라는 말은 물과 함께 섞여 있다. 물과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들이 형성돼 섞여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고 지금 물에 이오나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이온으로 떨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아세틱 애시드는 물에는 잘 녹아요. 물에는 잘 섞이거든요. 우리 식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이오나이제이션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스트롱 애시드 있죠. 이런 HCl이나 HNO3, H2SO4 이런 것들은 스트롱 애시드인데 이런 아이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fully dissociation 되는 걸로 취급을 해요,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는 스트롱 애시드와 윅 애시드를 이제 구별을 하는데 아레니우스의 관점에서는 뭐 상대 비교적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물에서 fully dissociation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 보게 된 스트롱 애시드는 이오나이즈 컴플리트리 돼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온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롱 일렉트로를 써놨어요, 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윅 애시드는 이선 애시드로서 there is ionized incompletely. 사실 이거는 거의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거의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거의 이온화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캘큘레이션과 관련된 거는 SL 수준의 학생들은 안 해도 돼요. SL 수준에서 하는 학생들은 안 해줘도 되고 그냥 HL만.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히 심플하게 그냥 이러한 어떤 퀄리티브한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드 베이스 학생들이 대단히 어려워하는데 우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서 OH-가 나오는 거거든요. OH-가 나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를 보니까 앞에 거랑 좀 다른 부분 한번 쳐다볼게요. 일단 얘네들은 다 무슨 결합으로 되어 있었어요? 코밸런트 본드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 본드로 되어 있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뭐 개념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코밸런트 본드 물질은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코밸런트 본드로 되어 있었는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 분자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효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H+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Cl-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물 분자는 폴라리티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물 분자에 이렇게 옥시즌 부분이 이렇게 인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트랙티브한 폴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둘러싸게 되어서 녹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록 코밸런트 본드지만 얘가 물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온화될 때는 이렇게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NaOH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처음부터 Na+와 이 물질이 OH-가 벼로 붙어 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었겠지, 그지? 자, 이것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코밸런트 본드성의 그러한 아레니우스 애시드는 코밸런트 본드성으로 있다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한 어텀이 전자를 다 갖고 나가는 거고 이제 상대 H는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그냥 그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소시에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오나이제이션, 이제 이거는 디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이오나이제이션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일부러. 왜냐하면 개념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본드로 되어 있고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쭉 떨어집니다. 물론 떨어진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Na+는 누가 물이 둘러싸는데 H2의 O방에 둘러싸게 되고요. OH-는 H2에 H가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전하를 갖고 있는 애들이 향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싸게 되고 물 분자가 둘러싸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이드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녹아서 OH- 아이온,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이 나오는 걸 베이스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얘가 하나가 나왔죠. OH-가. 자, 얘는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설퍼릭 애시드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이오나이제이션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아이오닉 본드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얘가 COH2라고 해서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결합돼 있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결합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럼 이렇게 쓰면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 번만 떨어지고 이런 물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먼저 떨어질 때는 그냥 다 떨어지게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단계별 이오나이제이션 반응이 없다라는 거. 어쨌든 얘도 스트롱과 위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브랜스드 로리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브랜스드 로리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한 번에 쭉 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이거를 다 세부적으로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단계로 설명한다는 이러한 이제 리액티비티에 막 쪼개놨거든요. 이 개념을 막 이렇게 번호를 그거를 제가 이제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게 좋아. 그래서 만약에 이 단원을 만약에 공부하시게 되면 한 번에 쭉 듣고 정리를 해.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시겠죠? 저기 보면은 브랜스드 로리의 정의는 이제 아레니우스의 정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얘를 프로톤으로 표시했는데 일단 프로톤이라는 건 H+거든요. 그러면 하이드로젠 아이온이 프로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드로젠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프로톤이 하나 있죠. 프로톤이 하나 있고 이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하나 이렇게 지워지면 뭐만 남아? 프로톤만 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의 데피니션에서 얘기했던 하이드로젠 아이온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톤은 같은 거야. 심지어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자꾸 프로톤이란 말을 썼어요. 사실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고. 자, 이때 앞에 아레니우스의 데피니션과 다른 건 뭘까요? 지금 보니까 얘는 일단 그 메디아가 뭐가 돼야 돼? 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때 물은 그냥 뭐죠?
솔벤트예요. 물은 뭐라고요? 솔벤트. 그냥 물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 배경인 거야. 어떤 이 반응이 진행할 수 있는 배경. 그냥 솔벤트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스드 로리의 정의는, 데피니션은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얘는 상대적 개념을 담고 있어요. 상대성, 상대성, 동시성, 상대성, 동시성.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이런 HCl은 그냥 아레니우스 애시드죠. 맞아요? 아세틱 애시드도 아레니우스의 애시드죠.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얘가 애시드인 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자, 여기서 얘네들 다 베이스죠? 베이스예요. 근데 이 브랜스드 로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두 개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센 산이, 애시드가, 더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고 상대적으로 위크한 애시드가 있다면 둘이 반응을 시킬 때 상대적으로 센 그 애시드가 상대적으로 위크한 애시드에 대해서 애시드로 작용하고 약했던 애시드는 베이직한 역할을 해버려. 반응적으로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톤을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자, 일단 데피니션을 둘 다 보고 갈게요. acid는 substance that donate proton to another substance야. 그러니까 내가 프로톤을 줄 수 있으면 나는 acid가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이 물질은 뭐냐면 accept 프로톤이야. 어떤 물질이 다른 애가 주는 프로톤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고 C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두 물질을 비교할 때는 이쪽으로 프로톤이 넘어가더래. 그러면 이때 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얘는 애시드 역할을 한 거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죠? 베이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둘이 만났을 때는, 자, 이거 보지 말고, 둘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AQ를 줄 수 있대. 그럼 이때는 얘가 뭐죠? 애시드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A랑 C가 반응할 땐 누가 애시드 역할을 할까? 얘가 애시드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주고받으면 돼요. 주고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센 애시드고 얘가 위크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둘이 만약에 반응을 시키면 누가 애시드 역할을 해? 얘가 얘한테 뭘 주려고 해? 프로톤 주려고 해. 둘이 반응을 시키면 둘만. 그러니까 이거는 물속이 아니어야 돼요. 물속이 아니고 그냥 설퍼릭 애시드와 요거만 반응시키는 거야. 이렇게. 물속이 아니고. 물속이면 그런 일이 아니라. 물이 아닐 때만. 마찬가지 설퍼릭 애시드와 나이트릭 애시드.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나이트레이트를 물에 녹인 게 지금 HNO3 이제 나이트릭 애시드가 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애시드 상태 아니고 그냥 각각의 어떤 퓨어 서브스트 상태를 두 개를 섞어요. 그러면 얘가 애시드 역할을 하고 베이스 역할을 해. 대단히 독특하죠. 이런 반응들이 나중에 이제 오르게닉 케미스트리에서 방향족 고리,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나이트리피케이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브랜스드 로리의 데피니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쌤이 뭘 썼냐면 여기다가 물을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브랜스드 로리의 개념에서 우리가 앞에서 쓸 때는 지금 이렇게 HCl을 쓰고 여기다 물 분자를 따로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AQ가 있다는 얘기는 물이 섞여 있다, 물이 솔벤트다라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아레니우스의 데피니션에서는 물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애시드 베이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오직 솔벤트예요. 오직 솔벤트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레니우스 데피니션에서는. 그런데 브랜스드 로리의 정의 데피니션에서는 이 물이 하나의 애시드가 되거나 또는 베이스가 될 수 있어. 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프로톤을 내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H 플러스를 이쪽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넘어가냐면 프로톤이 넘어갔죠? 그러면 얘는 프로톤을 도네이트 했죠. 그래서 프로톤 도너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죠? 지금 프로톤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HCl은 이렇게 H 플러스를 넘겨주고 어디로 가 있어요? CL 말수 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H2O는 H 플러스를 받아서 H2O, 뉴트럴, 일렉트리컬리하게 뉴트럴한 그런 H2O가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로 넘어갔잖아요. 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아이의 이름을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그래요. 하이드로늄 아이온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랬을 때 H3O 플러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지울게 위에 거는, 자, 얘는 실제로 이런 반응은 물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데피니션을 내리는 상황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데피니션은 요렇게 이쪽으로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주면 어디로 갈 수 있어? 거꾸로 반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쌤이 안 써놓은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써도 돼요. 되긴 하는데
물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반응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돼요. 그런 부분들을 또 뒤에서 애시드 베이스의 스트렝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구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H3O 플러스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애시드가 되겠네요. 제가 A로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역할한 거니? 프로톤을 받았잖아. 그래서 얘는 베이스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브랜세드 로리의 데피니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HCl로부터 넘어갔을까요? HCl이 H2O보다 더 센 산이에요. 애시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애시드가 되고 베이스가 됐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상대적 비교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건 우리가 뒤에서 할 건데 그냥 이것까지만 할게요. 자, HCl과 HCl에서 H가 떨어져 나간 거 있죠. 그러면 Cl-는 프로톤이 몇 개 차이 나죠? 한 개 차이 나죠? 프로톤 한 개 차이. 프로톤 한 개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프로톤이 하나 더 많은 아이를 애시드를 하고요. 하나 적은 애를 베이스를 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이때 둘의 관계를 컨주게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컨주게이트 관계라고 해요. 컨주게이트 릴레이션십. 그래서 뭐냐면 HCl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Cl-고요. Cl-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는 HCl이 돼요. 자, 그렇다면 H2O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죠? 베이스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프로톤 몇 개 차이 나죠? 한 개 차이 나죠? 한 개 더 많은 아이가 애시드고 적은 아이는 베이스가 돼. 둘을 비교할 때는. 그러면 컨주게이트 애시드, 컨주게이트 베이스 이렇게 짝꿍이 돼요. 컨주게이트 애시드, 컨주게이트 베이스 몇 개 차이? 프로톤 하나 차이. 컨주게이트 베이스, 컨주게이트 애시드 프로톤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됐죠? 자, 나이트릭 애시드 한번 봐요. 여기도 보면 H 플러스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쪽 넘어가니까 H 플러스 이렇게 넘어갑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가면 이리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랬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때 얘가 뭐예요? 애시드가 되고 얘가 뭐가 돼? 베이스가 되겠죠.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애시드가 되고 베이스가 돼요. 이거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얘가 두 개를 줬다는 뜻인 거거든요. 줬다는 뜻인 거고요. 그냥 브랜세드 로리는 얘가 염객화했습니다. 이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H2SO4 이게 어떻게 된다고? 단계별로 간다고요. 단계별로 가요. 그래서 HSO4의 마이너스가 되고, HSO4의 마이너스가 물속에서 H3O 플러스 그리고 SO4의 2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는 얘가 애시드고 이게 베이스고, 얘의 컨주게이트는 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얘가 컨주게이트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컨주게이트 애시드 베이스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하고 얘의 관계가 컨주게이트 관계가 되는 거죠. 얘가 애시드가 되고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베이스가 되고 애시드가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프로톤 하나. 여기서는 그냥 얘가 애시딕한 역할을 했고 얘가 베이직한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만 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뭐가 넘어가요? 이쪽으로 프로톤이 넘어가겠죠? 이쪽으로 프로톤이 넘어간다라는 거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가 애시드가 되고 얘가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는 아세틱 애시드는. 그래서 얘는 H 플러스가 되는데, 자, 이때 얘가 뭐예요? 애시드가 되고 베이스가 되고, 그러면 요렇게가 컨주게이트 관계고 요렇게가 컨주게이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시드 베이스 중에서 이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은 컨주게이트 시스템이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 지금 베이스인데 마찬가지로 설명해요. 자, 볼게요. 자, 요거 보니까 카보네이트 아이언인데 뭐 이게 어떤 구조로 생겼느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H2O가 이제 들어갔을 때 얘가 HCO3-랑 OH-에서 됐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무엇을 받은 거예요? H 플러스를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리버스 리액션이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왜 뺐을까요? 이것도 리버스 리액션이 있거든요? 있을 때,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H 플러스를 주겠죠? 아니, 이상한 얘기야? 정신 나간 얘기야? 이렇게 주겠죠? 그죠?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여기서 이게 뭐죠? 이거 베이스죠? 요거 베이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요게 애시드가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게 애시드죠? 이게 뭐예요? 베이스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니까 CO3E- 이거를 뭐라냐면은, 자, 이름도 한번 봅시다. CO3E- 는 카보네이트
아니라 불러요. 자, 그리고 HCO3-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이거는 뭐라 붙이냐면 이거는 하이드로진 카보네이트라고 해요. 하이드로진 카보네이트 아니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이름이 지금 카보네이트와 카보네이트로 같아요. 같은 건 왜 그랬다고 그랬지? 이거 예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그죠? 너무 오래돼서. 그죠? 이거 뭐냐면 O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2예요. 그럼 -2 곱하기 3하면 -6이죠? 근데 여기 -2니까 얘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2짜리가 3개 있고 플러스 1짜리가 하나 있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같기 때문에 이름도 같은 거예요. 이름도 같은데 분명한 건 얘가 다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얘는 하이드로젠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이드로젠을 붙여주는 거고, 또는 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해두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같으면 이름도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요. 여기서 지금 얘가 카보네이트 아이온,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서 H2O는 뭐였죠? 베이스였죠. 이게 베이스일 때 컨주게이트 애시드가 요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지? 물이? 애시드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애시드 베이스의 개념에서 이러한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은 상대 비교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H2O가 여기서는 애시드 역할을 했고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했어? 베이스 역할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H2O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누구예요? OH-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지금 H2O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얘가 OH-고 얘가 만약에 H3O+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H3O+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H+를 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누군가에게 H+를 주면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볼까? 뭐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좀 머릿속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H2O가 있고 OH-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올 때 얘가 이렇게 -H가 돼요.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애시드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올 때는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에서는 얘가 프로톤을 내놓을 수 있고 얘는 프로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서 얘는 애시드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쪽으로 갈 때 H+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때 H+가 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애시드가 되고 얘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H2O의 컨주게이트 애시드는 하이드로늄 이온이고 H2O의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H2O는 상황에 따라서 애시드도 되고 베이스도 된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H2O는 얘보다는 어떤 거예요? 센 애시드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던 애시드보다는 약한 애시드가 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베이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암모니아가 있어요. 암모니아가 있고 H2가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H+가 넘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얘가 베이스고 얘가 애시드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또 컨주게이트를 본다면 이렇게가 컨주게이트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컨주게이트이 되고. 이해했죠? 자, 그러면 HCO3- is both an areneous and branched rory. 예, 애시드다. 여기 보니까 HCO3- 있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브랜세드 로리 애시드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HCO3-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H+에 자 보세요. 이게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H2CO3 이게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CO2 가스가 물 속에 녹으면 그냥 물에 섞여요. 그래서 물에 섞여 있는 건 CO2에 AQ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대단히 독특하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반응할 수가 있어서 H2CO3가 형성이 되고 얘가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 2개의 프로톤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단계별로 이오나이제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요 HCO3- 마이너스는 물에 녹아서 뭐가 나오죠?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애시드라는 거예요.
됐죠? SD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 자 보세요. 이거를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은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무리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브랜세드 로리의 관점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고요. 제가 지금 쓴 건 뭐야? 아레뉴스 관점으로 그냥 쓴 거야. 근데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에시드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쪽으로 프로톤을 넘겨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브랜세드 로리의 에시드이기도 하고 아레뉴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암모니아는 브랜세드 로리의 베이스지만 아레뉴스의 베이스는 아니래. 왜 그런 거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레니우스의 베이스는 이미 이 물질에 OH가 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암모니아는 이 물질을 녹였죠. 그런데 이 OH-라는 건 여기서 온 게 아니죠. 어디서 왔어? 얘의 컨주게이트 베이스인 거야. H2O의 컨주게이트 베이스인 거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브랜세드 로리의 베이스이긴 하지만 아레니우스의 개념은 아니에요. 또 하나 컨주게이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프로톤을 하나씩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프로톤이 하나 많으면 컨주게이트 에시드가 되고 하나가 적으면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일단 요 브랜세드 로리의 개념이 더 커요. 그런데 아레니우스 개념이 이렇게 완벽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암모니아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NaOH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베이스긴 한데 얘가 브랜세드 로리는 아닌 거야. 그쵸? 왜냐하면 NaOH는 아레니우스기는 해. 근데 브랜세드 로리는 아니야. 왜냐하면 프로톤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얘가 OH-가 되면 받을 수도 있지. 물속에 들어가서 OH-가 되면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물질 자체적으로는 브랜세드 로리의 베이스를 할 수 없는 거야.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의 베이스가 다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게 얘는 지금 분명히 아레니우스가 아니거든요. 브랜세드 로리에 해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랜세드 로리가 크다는 뜻인 거야. 일단 얘가 포함되니까. 대부분은 다 포함이 돼요. 이쪽으로는. 얘가 아레니우스 아니어도.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범위를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NaOH와 같은 알카리 메탈들이 포함되어 있는 또는 알카리 널스 메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브랜세드 로리 개념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불가능하잖아. 정의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건 앞에 있는 NaOH나 COH2는 아레니우스의 베이스이긴 하지만 여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브랜세드 로리는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브랜세드 로리가 더 커요. 왜냐하면 상태도 사실은 뭐예요? 아레니우스는 물속에서만 가능하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루이스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루이스의 정의는 일렉트론을 이제 제공하면서 결합을 할 때 네이티브 코밸런트 본드를 할 때의 물질이 루이스 베이스가 되고요. 받을 때는 에시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자가 부족한 애들. 그래서 플러스 전자를 띄고 있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전자가 부족해서 옥텟을 만족하지 못했던 아이들 있죠. 보로는 피리어드 2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제 껍질상의 전자를 다 채우면 8개를 채울 수 있지만 얘는 그게 불가능한 거고 요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카보케타이온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오르게닉 켬에 나오는 건데 얘도 지금 탄소에 지금 전자가 하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티브 코밸런트 본드 뭔가 론 페어를 들고 있는 애들이 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합을 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자를 다 갖고 와서 결합하는 결합을 우리가 데이티브 코밸런트 본드라고 하죠. 또는 코디네이트 코밸런트 본드. 그래서 에시드는 뭐냐?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거나 이렇게 부족한 그런 옥텟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전자 일렉트론 페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합하는 건데 이거는 리독스 반응이 아니에요. 데이티브 코밸런트 본드는 기본적으로 리독스 반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리독스 반응에서 구별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베이스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나 아니면 암모니아 같이 론표 들고 있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들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지금 보면은 BF3에 암모니아가 이런 두 개의 일렉트론 페어죠. 그러니까 하나의 페어를
이렇게 쉐어링을 해서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네이티브 코어밸런트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올게닉 케미스트리에서 뭐 뉴클리오 파일이고, 이건 리빙 그룹이고, 이건 일렉트로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오캠을 할 때 그때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베이스는 the species that contains lone pair electron and can form a covalent bond by donating electron pair to another인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donating electron이라 해서 학생들이 리독스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리독스 반응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한 놈이 다 내놓고 결합을 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결합을 했지만, 내가 다 내놓고 결합을 했지만 이 전자는 기본적으로 내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리독스 반응처럼 전자가 넘어가고 트랜스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뒤에 거 잠깐만요. 알카리까지는 할까 했는데, 그래, 이거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한 번에 요거는 끝내고 싶어서 좀만 힘내죠. 자,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시드와 반응할 수 있는 건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뉴트럴라이즈드 애시드잖아요. 억셉트 프로톤, 뭐 프로톤 받을 수 있어요. 공통적이네,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베이스가 다 알칼리는 아니란 뜻인 거야. 자, 알칼리는 뭐냐? 알칼리는 물에 잘 녹는 베이스를 얘기한대요. All bases are not 알칼리래. 알칼리고 아니고 베이스. 이거 뭐지? 얘는 왜 알칼리가 아니지? 자, 기본적으로 왜 알칼리까? 요런 애들이 뭐예요? 이게 알칼리 메탈이에요. 알칼리 메탈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애를 포함하고 있는 솔트가 있어요. 솔트라고 하는 건 아이오닉 본드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알칼리 메탈을 포함하면 물속에 다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가지고 CO3에 E-가 있는데, 얘가 물과 반응하게 되면 HCO3- 되고 OH-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OH-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게, 사실 이 OH-는 여기서 온 건 아니지. 여기서 온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칼리 메탈을 포함하고 있는 쪽에서 왔다면 그냥 알칼리 취급하는 거야. 이거 책마다 다 조금씩 달라, 설명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칼리 메탈이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본드예요. 얘네들은 아이오닉 본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이게 또 어떠냐면 NH3 같은 것들이 물에는 되게 잘 녹거든요. 물에는 되게 잘 녹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메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얘는 알칼리로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책에는 알칼리 분단식도 있어. 그러니까 대단히 막 구별을 안 해놨는데,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물에 녹는가 녹지 않는가,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은 절대 불변의 것들만 가지고 문제를 내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칼리는 알칼리 메탈을 포함하고 있거나 알칼린 얼스 메탈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물에 녹아서 OH-가 잘 나온 애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 아이오닉 본드. 얘네들은 물에 안 녹아요. 기본적으로 OH-를 갖고 있지만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칼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알칼리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의 범주가 더 큰 거고 알칼리 메탈의 범주는 더 좁은 거예요. 알칼리의 개념은 더 좁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낸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알칼리 메탈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은 물에 대단히 잘 녹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애들이 이제 베이직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베이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CO3E-가 물로부터 프로톤을 받을 수 있고, HCO3-도 물로부터 프로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HCO3-가 생기면 얘가 물에서, 좀 전에는 제가 얘가 프로톤을 주는 것만 했잖아. 받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받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연결해서 정리하시는데, 일단 알칼리는 뭐라고? 물에 대단히 잘 녹는 베이스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칼리 메탈을 포함하고 있다. 알칼린 얼스 메탈을 포함하고 있다. 됐죠?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하나의 꼭지를 그냥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